세계 4대 문명이라는 분류법의 원조는 서구학계에서 나온 문명의 요람이라는 용어로, 역사학계에서 문명의 요람은 특히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인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을 일컫는 관용구로 쓰였습니다. 당초 서양에서 이 말이 유행했을 때는 이집트 문명 하나만을 의미했지만 이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 등이 추가되었고, 아메리카 대륙의 문명들, 잉카 제국으로 대표되는 안데스 지역, 아즈텍과 마야로 대표되는 메소아메리카 지역을 포함시키며 시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세계 역사학계는 4대 문명이라는 말을 보편적으로 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대 문명설은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독자적 문명들을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이론이라는 것이죠. 한국인들에게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이유는 세계 몇 대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일본의 공교육, 사교육, 교양서적에서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을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입시 교육은 일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쓰이는 교과 용어도 일본 서적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경우가 많았죠. 현대 주류 역사학계는 주요 문명을 5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이집트 문명이 같은 문명권으로 묶여있고, 중남미의 메소아메리카 문명과 고대 안데스 문명이 각각 포함되어 있죠. 또 중국은 초기에 황하 문명만 포함시키던 것에서 장강 문명 등 중국 내 여러가지 문화권을 포함하여 중국 문명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중국 내에서 별개로 발전한 문명은 황하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반도 일대에서 찬란한 문명을 꼽히던 고조선 문명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럽 고고학자들은 1928년 중국의 청동기를 발견하고 경탄에 이때부터 황하 문명의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조선은 그보다 1000년이나 앞서 찬란한 청동기를 만들고 있었죠. 최초의 청동 유물이 나온 것은 무려 기원전 31세기경 청동합금이 조각이 출토된 평안남도의 성천군이었습니다. 대동강 중상류인 평안남도 성천군 용산 무덤에서 기원전 31세기의 것으로 측정된 청동 조각들이 팽이형 토기, 돌도끼, 돌도끼 조각과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것은 청동 무기나 도구를 제조하기 직전에 준비된 중간재 청동 조각이지만 이미 자연동과 석과연 새 광석을 합금시켜 제조한 합금 조각이었기 때문에 청동의 시대가 한반도 서북 지방에서는 기원전 31세기에 시작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가운데서 청동 2인 교회 장식품은 서로 어깨를 끼고 발목을 합친 2인의 교회사가 각각 1개씩의 둥근 고리를 들고 또 다른 2개의 둥근 고리 위에 올라서 재주를 부리는 형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옷의 몸통과 팔, 소매, 바지에 고조선 문명의 특유의 굵은 기하학적 번개 무늬가 돋쳐있고, 얼굴에는 입, 코, 눈, 귀가 잘 모셔져 있는 작지만 매우 숙련된 기술의 우수한 청동 공예품이죠. 또한 청동 방울종은 원추형의 종처럼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형태로 울림통, 고리, 추로 이루어진 작은 방울종입니다. 역시 고조선 문명 특유의 굵은 기하학적 번개 무늬가 돋친 것으로서 숙련된 기술로 어려운 구조를 만든 매우 뛰어난 청동 공예품이죠. 고서천 문명의 대동강 문화에서 기원전 31세기 청동기 시대의 시작은 동아시아 최초인 겁니다. 고조선은 더 위대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영향력을 미친 국가였으며 우리나라가 더 연구하고 발굴해야 할 우리의 조상의 역사입니다. 고조선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자세히 알려드림을 약속하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하단의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